참 쉽지 않은데 대략적인 설명이라는 게 그래서 비용에 대해서 대략적인 걸 알고 싶다는 문의가 너무 많아요. 네네. 어떻게 좀 역시 간략하지만 한번 답변 드릴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비용이라는 거는 협의에 따라서 그렇죠. 문제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영상만 말씀드리더라도 영상 얼마만 찍을 수 있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근데 이제 저희도 영상 촬영하지만은 협의에 따라서 다른 게 모델이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세 명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리고 로케이션이 여기서만 찍어서 여기서 끝나냐 그렇죠. 아니면 이동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견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영상은 얼마면 됩니다라고 확실하게 딱 이게 명명하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크라우드 펀딩용에 쓰실 영상이라면은 약 한 1,000만 원 안팎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외국인 모델에 뭐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전혀 한국에서 찍은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퀄리티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영상 제작을 포함해서 이제 총 해외 쪽 크라우드 펀딩을 런칭하고 마케팅을 하고 그리고 올리는데 총 비용이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미니멈 2천에서 맥시멈 한 6천 정도 네, 그 사이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라는 게 갭 차이가 좀 크죠. 기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뭐 2배 이상의 나는 갭 차이가 나는데 이제 그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영상도 모델 수랑 똑같은 것처럼 마케팅에서도 뭐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근데 SNS 마케팅을 500만 원 쓰시는 분이 있고 1,000만 원 쓰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해외 미디어들이 있습니다. 미디어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 뭐 오늘 뭐 먹지 뭐 어디서 놀자 뭐 이런 큰 페이지들 있잖아요. 그런 해외에도 그런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제품만 소개하는 그런 미디어들에다가 이제 저희가 뭐 킥스타터나 인디고고를 진행하면서 이런 제품이 새로 나왔다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를 시키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디어들을 뭐 하나 올릴 것인지 2개 올릴 것인지 가능한 뭐 10개 올릴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견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2천에서 5천의 갭 차이가 그 마케팅 비용들 그런 거에서 좀 많이 납니다. 일단 기간으로 하면은 대충 캠페인 기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뭐 사전 사후가 있을 수 있고. 네네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영상 제작 포함해서 이제 런칭하기 전까지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기간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런칭 후에는 35일에서 40일 정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최소 3개월에서 4, 5개월 정도까지 총 프로젝트 기간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면은 영상이 한 1,000만 원 내외 대신 1,000만 원 내외 이제 포인트는 마치 해외에서 찍은 것처럼 그런 말씀이시죠?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마케팅 비용은 한 2천에서 5천인데 이제 기간으로 보자면 사전 준비를 2에서 3개월 그리고 이제 캠페인 기간은 최장은 60일까지잖아요. 네네. 근데 다 하지 말고 30에서 45일 정도를 권한다는 그런 네네. 말씀이신 거죠. 참고로 이제 저희 위너스랩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물론 파트너도 함께합니다만 제가 견적을 드릴 때 가끔 그런 분이 와요. 이제 그냥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물어보실 때는 이제 맥스를 물어보십니다. 최대 얼마까지 드느냐. 저희가 드려본 최고 견적이 부가세 빼고 8천에서 8천. 네. 왜냐면 풀 대행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대행을 해보니까 저희가 한 달에 1,000만 원 인건비 잡았어요. 네네. 그래서 넉 달, 4천만 원. 그리고 마케팅 제반 준비해가지고 아까 말씀처럼 해서 한 또 4천에서 8천, 그러니까 총 8천인 거죠. 근데 8천 들만한 이유가 뭐냐면 그럼 예를 들면 영어기 때문에 외국어 되는 친구 한 명은 있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 디자인, 기획부터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제가 해본 적이 있었죠. 그리고 마케팅 비용 4천 같은 경우도 실제 또 해외에 제가 태국 광고비만 해도 실은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데이터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뭐 하루 한 30만 원 써야 안 되겠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아, 네네네. 보통 그런 부분 어떨까요? 맞습니다. 예, 그분이 공부하시고 오신 분인데 네. 그 캠페인 진행 중에 SNS 광고를 걸 때는 하루에 저희가 추천드리는 게 최소 200불 이상 예,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하루 제일 많이 해본 게 500불까지도 해봤습니다. 하루 데일리로. 근데 그 정도가 돼야 노출이 어느 정도 되고 효과가 나옵니다. 근데 뭐 50불, 100불 뭐 이렇게 해서는 약간 노출이 되려고 하는 시점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뭐 이게 노출이 확실하게 된 다음에 구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노출이 아예 되지도 않아 버리기 때문에
이게 구매가 되는 제품인지 안 되는 제품인지를 판단하기 전에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하루에 200불에서 300불 이상까지는 SNS 마케팅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300불하면 뭐 30만 원 잡고 네. 30이라면은 그거 900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많아요. 그러면은 200불, 300불씩 30 프로젝트 기간 30일 동안 돌려버리면 그게 돈 1000만 원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든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이제 그래프로 보시면은 U자 형태입니다. U자. 네, U자 형태입니다. U자 형태인데 그게 뭐냐면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네. 이슈를 많이 받았다가 네. 이제 끝나기 일주일 전, 한 5일 전에 다시 또 이슈를 받아요.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는 어떤 프로젝트든 뭐 이 제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초반에 다 사거나 아니면 펀딩 끝나기 전에 살까 말까 고민하시다 다 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는 마케팅팀의 분은 그만큼 안 쓰고요. 런칭하고 일주일, 2, 300불 정도,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가 종료되기 일주일 전, 그렇게 해서 2주 정도를 그렇게 쓰고요. 중간에는 그 어느 정도 가격을 낮춰서 씁니다. 네. 일단 그러면 중요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루에 한 200불에서 500불 정도는 써야지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고 네네. 캠페인 기간을 전체로 봤을 때 초반 일주일, 네. 마지막 일주일이 중요하다는 네.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비용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비용의 구성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하게 되면 실제 운영 대행사의 인건비죠 사실은. 네네. 인건비 부분이 있고 큰 구성이 일단 그 캠페인에 대한 이제 캠페인 준비 비용, 그러니까 뭐 마케팅이든지 그런 비용이 있고 영상 비용, 네. 크게 한 세 가지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네. 되죠. 자, 두 번째 그 해외 법인에 대한 문제가 참 많습니다. 네. 또 자주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해외에 아까 말한 그런 부분들을 대응해 줄 수 있느냐. 네. 그래서 그 어떤가요? 그러니까 미국 법인이 없어요. 네. 법인을 만들어야 돼. 네. 통장 개설을 해야 돼. 실제 그런 게 없는 분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가장 많이 진행을 하셨던 거는 미국 법인을 설립을 하시고 네. 미국에 가셔서 미국 법인 통장을 세우시고 그러니까 개설하시고 네, 개설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셨던 사례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데 이제 지금은 해외 법인을 내더라도 SSN 넘버가 필요하고요. SSN 넘버라는 건 이제 미국 시민권자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그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외국 국적 소유자의 법인 대표는 혼자 법인 통장을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게 네. 있으시죠? 그것도 이제 미국 시민권자랑 같이 가셔야 이제 코사인으로 들어가야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기에는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주민등록번호가 상당히 이슈인 것처럼 그렇죠. 이제 미국은 더 심해요. 이 SSN 넘버가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인감보장 같은 개념이에요. 이걸 잘못 알려주면은 뭐 그쪽으로 텍스도 붙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용이 있기 때문에 그 SSN 넘버 좀 쓸게라고 했을 때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단순히 그냥 약간 친분이 있다 네. 그런 분들은 웬만해서 잘 안 빌려주실 거고요. 오히려 안 친한 데 말하면 실례일 것 같은데. 그렇죠. 매너 없는 행동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뭐 완전히 말씀드리자면은 그 SSN 넘버 빌려주시는 분들한테는 아무 피해가 없어요. 그 SSN 넘버를 다 끝까지 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키스타터 진행하실 때는 뒤에 4자리만 들어가고요. 그리고 통장도 법인 통장만 쓰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게 부과될 리도 없고요. 아, 그래요? 그냥 이 프로젝트가 잘못됐을 때 네. 페이퍼 컴퍼니를 문 닫고 네. 이제 해외에서 도망갔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보증인 개념으로 아. 왜 SSN 넘버를 빌려주는지 빌려줬냐? 그런 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지만 네. 그래도 미국 분들은 꺼려하신다는 거 오히려 더 꺼려합니다. 완벽한 설계일수록 사기치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렵고요. 대신에 뭐 미국 외의 국가가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지금 뭐 캐나다, 네. 뭐 호주, 영국 크게만 봐도 뭐 그 정도에다가 아시아도 뭐 홍콩, 싱가폴, 일본 다 풀렸기 때문에 너무 미국 쪽만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호주에 계신 친구 그렇죠. 키스타터가 글로벌하게 있잖아요. 그럼요. 거기서 개설하면 되겠네요. 네, 뭐 개설을 하셔도 되고 주변 친구나 지인분들 중에 뭐 일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조금 더 섭외하시는 게 쉽지 않을까. 왜냐면은 뭐 미국은 SSN 넘버에 너무 민감한 국가고요. 뭐 일본이나 홍콩은 오히려 좀 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시구나. 예, 그러면 정리하면 그
다소 까다로워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아,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뭐 반드시 법인이어야 되냐 이거 아닙니다. 18세 이상의 그냥 개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는 다 법인을 해야만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뭐 이민 가신 친척분이라든가 이런 분이 있다면 그 개인 이름과 개인 통장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대신 그건 미국 시민권자 이셔야 됩니다. 이셔야 되고. SSN 넘버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일 문제 중에 하나는 미국에 어떤 그런 지인들이 없다. 네네. 그런 분들이 가끔 오시게 되면 저도 뭐라 참 말씀드리기 어렵더라고요. 그럼 조금 더 넓히셔야 돼요. 일본에 친구가 혹시 없으신지, 홍콩에 친구가 없으신지. 네. 네. 그런 좋은 대안일 것 같아요. 자, 다음 세 번째. 그 국내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했던 팀이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 일단 킥스타터는 먼저 다른 곳에서 성공한 캠페인했던 것을 하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가이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부분은 지금도 변화가 없나요? 변화가 없고요. 네. 변화가 없지만 이제 한국 크라우드 펀딩을 했다고 해서 킥스타터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 제품이 지금 현재 온라인에서 팔고 있느냐 안 팔고 있느냐가 킥스타터에서는 기준이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검색을 했을 때 이 제품에 대한 단가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판매하는 제품이 그렇네요. 네, 그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은 뭐 국내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했던 기업이 해외 쪽으로 나가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그거는 뭐 다른 국가에서도 많이 있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해외 크라우드 펀딩을 킥스타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디고고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현재 쿠팡에서 팔고 있어도 뭐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팔고 있어도 그쵸. 이런 제품들도 인디고고로는 진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와디즈에서 이미 성공한 거예요. 네.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내가 미국에서 할 만한 제품이 있고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런 것에서 내가 어떤 걸 체크하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할 그런 부분들은 뭐 혹시 있을까요? 웬만하면 다 될까요? 뭐 도전을 해보시는 거는 뭐 제가 뭐 그쪽에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이건 성공입니다, 이건 실패입니다 이런 아예 아니잖아요. 근데 뭐 보시다 보면 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제품들이 큰 금액을 성공하는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이게 뭐 옛날 거다 요즘 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국 베커들의 공감을 이렇게 낼 수 있는 제품이면은 정말 단순한 제품이라도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시고 그리고 뭐 아무래도 저희도 많이 진행을 해보지만은 서양과 동양의 문화나 습성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도 다르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뭐 해외 쪽을 준비하실 때는 그분들의 좀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보시고 저희한테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제 유사 제품이 있습니다. 어떤 그렇죠. 제품인데 유사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이 킥스타터에서 10억을 했더라. 네. 우린 이거보다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더 20억 하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잘된 좋죠. 네, 마케팅 방법이 다르고 공감을 이끌어야 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제품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정말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해서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 그리고 단순히 얘네보다 좋은 제품이야 라고 해서 영상 제작이나 마케팅을 해서는 절대 그 이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면은 일단 도전한다는 의미에서는 네. 더군다나 한국에 만약에 와디즈 투몰고 잘 됐어요. 사실 다 준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번역해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것을 과감하게 해봐라라는 그런 의미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준비하실 때 뭐 영상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은 좀 국내용보다 해외용으로 네, 그거 대신 그게 그런 면에서는 또 해외 현지에 맞게 네, 좀 네. 하나 손보시 커스텀할 필요가 있으시고. 네. 마지막 네 번째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약간 좀 뭐 조금씩 나왔던 얘기들인데요. 그 사실 마케팅이 제일 어렵다. 어떻게 보면 영상은 사실은 뭐 돈 있으면 맡기면 된다. 네. 근데 이제 해외 현지에서 마케팅하는 건 사실 좀 어렵다. 안 해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뭐 SNS라든지 보도자료, 뭐 전시회 출전, 이메일 마케팅 뭐 많잖아요. 네.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 뭐 한두 개만 얘기해 볼까요? 그 뭐 아까 페이스북 나왔습니다만은. 네. SNS는 아까 말씀드렸다면 초반에 일주일, 마지막 일주일을 좀 바짝 하면 된다. 네. 그 밖에 좀 팁에 넣어 한두 개만 SNS 관련해서는.
그 크라우드 펀딩이 처음 생겼을 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단어도 많이 썼지만은 동시에 소셜 펀딩이라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썼어요. 오랜만에 들어봐요. 네네. 소셜 펀딩이 이제 크라우드 펀딩의 다른 말이었었는데 결국은 모든 마케팅은 소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셜 펀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SNS 마케팅이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게 런칭 후가 아니라 런칭 전부터 이제 홍보 영상을 배포하고 SNS로 마케팅을 돌렸을 때 이제 정말 이 제품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코멘트라든가 라이크라든가 쉐어를 통해서 관심을 표출을 할 것이고 아니면은 반응이 없을 겁니다. 그럼 반응이 없다면은 그 마케팅 수정이라든가 약간의 홍보 방법을 수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크라우드 펀딩에 런칭한 다음에 아 이게 반응이 있구나 없구나가 아니라 그 전부터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시고 아 이렇게 영상을 노출해야 아니면 얘네들한테 노출해야 남자한테 해야 여자한테 해야 이런 것들을 좀 소셜 상대에서 테스트를 많이 하시고 아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는구나 라는 확신이 드실 때 런칭 하시는 게 성공률이 많이 높습니다. 근데 그 아무래도 SNS를 좀 많이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제품에 대한 자신감만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SNS는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마케팅 툴이고요. 사실은 뭐 우리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뭘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하시면 상당히 막막하죠. 저희도 한번 이제 저희도 정부 영역을 주로 하니까 이제 제품들을 몇 개 해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좋아요를 많이들 해줘. 근데 그분들의 이메일을 확보하는 자체도 또 하나의 일인 거고 그렇죠. 구매는 더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페이스북 아까 말씀처럼 저희가 하루 30만 원, 50만 원 써서 라이크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걸 그 다음으로 전환을 높이는 게 어렵더라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겪고 나니까 저도 사실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망갈 잘못도 아니었어요. 이게 약간 성향이 있습니다. 이 성향이 있는 게 한국 분들은 전화번호입니다. 무조건 전화번호 먼저 물어봐요. 지나가다가 혹시 전화번호 지금 번호 따시는 네. 그리고 좀 이것도 꺼려하죠. 누가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알려주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 해외 분들은 이메일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이메일은 좀 편한데. 누가 만약에 길 지나가는데 마음에 드는데 혹시 이메일 좀 알려주세요. 이메일쯤이야. 적어주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해외 분들이 이메일에 상당히 민감하세요. 그래서 스팸에 대한 신고도 많이 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동의를 안 받고 이제 광고성 메일을 보내면 벌금이 갈 정도로 이제 이메일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이메일 수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메일 수집에 대한 전환율이 많이 낮습니다. 근데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죠. 전화번호가 중요하고 이메일이 중요하지만 돈보다 중요하진 않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 제품을 보여주고 이메일을 주세요 했을 때 이메일을 안 주는 사람들은 나중에 런칭하고 나서 돈을 달라면 더 안 준다. 아 좋은 말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을 먼저 수집을 하고 아 이메일을 이만큼 주는구나 했을 때 펀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원래 맞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대표님들께서는 빨리빨리 나가셔서 좀 기다립니다. 뭐 빨리빨리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메일 수집이 안 된다면 반드시 제품이 됐든 마케팅 홍보회가 됐든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수정을 해서 재마케팅을 하고 이메일 수집이 들어오는 거를 봐야 아 이제 돈을 달라면 돈도 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메일도 안 주는 제품에는 아무도 돈을 안 줍니다. 아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메일 수집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뭔가 어필하는 것이 약하거나 메시지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으니 그에 따라서 마케팅 계획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런 의미이신 거죠. 뭐 바로바로 질문하면 바로바로 나오십니다. 연습하고 한 거 아니거든요. 역시 잘하십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그 라이브로 크라우드 펀딩 Q&A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별도 공지를 하겠고요. 그때 더 많은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 여러분이 많이 좀 물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많이 질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미리 좀 준비하고 또 라이브 하더라도 좋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칠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크라우드 펀딩 관련해서 그 문의사항 있으면 많이 문의 주시고요. 특히 그 영상 제작 그리고 미국 관련 크라우드 펀딩 있을 때는 우리 KG들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너스랩은 특히 그 교육 컨설팅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초기 캠페인 뭐 준비라든지 관련 그런 부분들도 기관에서 교육하실 때 많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마무리할까요?